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달 제주 시내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전세 버스를 치어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기형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이 화를 키웠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조수석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전세버스 범퍼는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아침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옆에서 오던 전세버스에 치여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신호등 위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호등이 정지선에 서 있을 때는 분명히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폭이 35m나 되는 교차로에 신호등들이 모두 차량 정지선 위에 설치됐습니다. 정지선에 선 운전자는 신호를 볼 수 없어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돼야 하지만 이곳은 모두 반대편 차선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어도 눈치채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호 딱 놓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주위에서 움찔움찔해서 많이 위험한 경우는 보기는 했거든요. 이곳처럼 신호등을 반대편 차선에 설치하는 이른바 배면등은 사고 위험이 높아 2011년부터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 하나에 양쪽에 등을 달 수 있어 설치비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1년에 한 3-4군데 정도밖에 교체가 안 돼요. 신호등 교차로 하나당 만드는데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내 교차로 800여 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배면등이 설치돼 있는 상황.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의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7분쯤 대성호 침몰 위치로부터 북쪽 1,400m 떨어진 수심 82m 지점에서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를 해군 함정이 발견했습니다. 물체의 길이는 18m, 폭 5m 정도의 크기로 대성호 선수 부분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정밀 탐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지만 대형 함정 위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소통협력센터로 쓸 건물을 매입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입 비용이 60억 원, 여기다 리모델링 비용이 45억 원이나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자 1도 1동의 5층짜리 건물을 임대해 주민들을 위한 소통협력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라봉 인근의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장소를 옮겼고 결국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에 준공된 건물은 안전등급이 3등급인데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천장 마감재가 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한 면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물 매입비 60억 원에 전면 보수하는데 4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 현장을 방문한 도의원들은 소통협력이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당초 계획보다 지방비가 갑절 들어가는 등 업무 추진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게 들어와야 소통공간이 되겠다. 이런 걸 잘 해야죠. 국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 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비가 45억.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시는 국비를 60억 원 지원받아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5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서 창호도 전부 고치고 전면 리모델을 5층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민중당 제주도당이 오늘 오후 미래 컨벤션 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공식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창당대회에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당원 당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기지 없는 평화제주 실현과 진보 대단결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 등을 선언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2로 강등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오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19 37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에 2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제주는 승점 27점에 머물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고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강등이 확정돼 내년부터 K리그2에서 뛰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오라교차로 부근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렌터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6살 김모 씨가 숨지고 렌터카에 타고 있던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소속인 구육성회와 스포츠 강사 조합원 40여 명이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제주도 교육청이 처우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교육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인터넷에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이버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사이버 지원단 12명과 전문 인력 6명 등 18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다음 달 17일부터 채용돼 4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소나무 숲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 숲 면적이 2006년 1209헥타르에서 2015년 1260헥타르로 51헥타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숲 면적의 80%는 해발 1000m에서 1400m 구간의 80%가 분포해 해발 200에서 300m 사이에 주로 발견되는 다른 지방 소나무 숲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시가 탄소 포인트제 운영으로 50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